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업법 이제 4주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수업 내용이 이제 회사의 설립, 특히 이제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혼자 했을 때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과제도 이렇게 했죠? 그 과제 내용 중에 여기 일부분이 이제 발기 설립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또 4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들은 뭐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이제 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했습니다. 잠깐 이제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이제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에서 이 자본, 주식, 유한 책임, 경제적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좀 중요했던 게 정관의 제도적 기재사항 8가지 요거 기억하시고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했죠. 발기 설립일 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정관 작성은 어떻게 하고 주식 발행상 그다음에 돈 내는 거 그다음에 이사 감사 기관 구성 조사 그다음에 등기한다. 모집 설립은 이제 적어도 ABC가 이제 발기인일 때 한 주 이상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이제 모집한다. 이 모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DE를 예, 공모를 하든 그다음 뭐예요? 아는 사람을 이제 모집을 하든 공모를 하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DE 이렇게 이 사람들을 주식 인수인, 모집인, 창립총회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주식 인수를 하고 작성하고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이 절차에도 발기인이 변경 처분이 필요해 줬었을 때 변경 처분은 법원이 아니라 창립총회 한다는 걸 알고 이 법원의 그 변태 설립 조사를 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가름할 수 있죠. 공증인의 인증, 감정인의 감정으로 가름할 수 있다. 뭐가 특별이익이나 보수 같은 것은 공증인의 인증으로, 그다음에 현물 출자나 재산 인증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주식 인수에 대해서 납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이렇게 허무 명의대여자의 허락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형식서를 태한다. 납입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가장 납입이 문제였죠. 통모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모집 설립에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내용을 쭉 했고, 이제 설립의 내용에서 이제 발기, 이런 거 쭉 했습니다. 정관 작성 이렇게 쭉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발기 설립 절차에 이제 저번에 이제 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다 했던 거예요. 발기인의 정관의 작성과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한 난두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설립 등기까지. 1단계와 3단계는 모집이든 발기든 똑같아요. 주식을 인수 사고 돈을 냅니다. 현금, 즉 현물 출자, 이사 감사하고 조사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인수는 발기인만 주주가 되기 때문에 설립 시 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고 서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100%다 인수하라. 이걸 우리가 학정자본주의, 총액자본주의를 했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돼,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전을 할 수 있고 현물 출자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금전할 때는 이제 전부 인수, 전부 납입. 그래서 총액에 대한 인수와 납입 전액을 우리가 납입해야 된다. 그래서 학정자본주의 했죠. 자, 현물 출자일 때는 재산을 인도하고 서류를 완비해서 거부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땅을 준다 그러면 땅을 넘길 수 있는,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납입의 지체가 있으면 강제 집행합니다. 모집 절차에는 실권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모집은 어떻게 해요? 안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다 그랬죠? 네. 임원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출자이 완료된 때는 발견의 지체 없이 이사 감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발기인의 출자지에서 일주일개권의 지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한다 그랬죠? 일반적인 사항은 이사, 감사, 조사에서 발기인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변제 설립 사항은 이사가 법원에 선임한 발기인이 아니라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을 신청해가지고 이 사람이 조사를 했어. 그런데 보니까 변경 처분을 해야 돼. 변제 설립상. 그러면 누가 하느냐? 법원이 한다. 모집 설립은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인 사항은 이사감사조사에서 창립총회하고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이 검사인을 신청해서 조사한다. 그리고 변경사항은 창립처에서 한다. 이거 우리 앞에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거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이제 특별이익 보수 설립비용은 공중인의 조사로 가늠할 수 있고 현물 출자 재산 인수는 법원에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로 대체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발기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모집 설립 절차 우리가 보시겠는데 모집은 이제 DE와 같은 모집 주주 이 사람이 주식 인수인 이 사람들이 갖는 주식을 우리가 권리주라 합니다. 그래서 권리주란 말은 바로 모집 설립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모집 주주 우리 DE가 있었죠.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창립총회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창립총회는 모집 설립에만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주식 청약 시 주식을 청약할 때 주식 청약서를 사용하도록 강제된다. 이 말은 반드시 뭐야? 서면에 의해서 한다. 네. 주주로 청약한다? 이거 된다, 이거. 이해됐죠? 창립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돼요. 자, 그래서 모집 설립 절차를 보시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주식 발행 사항 결정한다. 어때요? 똑같죠? 어떻게? 발기 설립과. 그 다음에 발기인이 적어도 한 주 이상 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합니다. 어떻게? 친인척 연고 모집이나 공모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DE가 어떻게 청약을 하고 배정 인수를 받고 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립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임원 선임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 임원 선임은 이제 이사 감사를 발기 설립에 따라 발기인이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창립총회에서 하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어떻게 됐죠? 일반적인 사항도 이사 감사가 조사해서 누구에게 창립총회. 그다음에 변태 설립 사항도 창립총회에서 한다. 그죠? 그다음에 설립 등기.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발기인에 의한 주식의 일부를 인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A, B, C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10만 주, 5만 주, 5만 주 하면 나머지 25만 주 중에 5만 주가 남죠. 5만 주를 DE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기인은 주식 총수에서 한 주 이상만 인수하면 되고 주주를 모집해야 되는데 공모, 모르는 사람이나 연고, 뭐 친인척,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방법은 청약서 두 통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이런 뜻이야. 알았죠? 예, 서면. 자, 그래서 청약에 하자가 있었죠. 이제 하자란 말은 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주식 인수의 청약은 발기인이 악인데도 유효하다. 자, 비진이 의사표시란 말은 진위가 아니야. 나 주식 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었는데 거짓말로 산다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얘가 거짓말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더라도 무조건 사야 된다. 알겠죠? 그 민법상 비진을 보시는 법률 효과 유효 그다음에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얘가 거짓말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이지만 여기에서는 유효가 된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있으면 회사가 등기됐어요. 내가 주식을 샀어. 근데 회사가 설립됐어. 그럼 회사가 만들어졌죠? 또는 창립총회에 나와서 내가 의결권을 행사했어. 그럼 발기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청약서, 서면으로 산데 이 요건에 흠결이 있었다. 문제 있었다. 이유로 주장이나 또는 사기 강박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권리자로서 행세했을 때 이게 문제 있었다 이런 말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행위 무능력, 행위 무능력이라 말은 이제 미성년자나 이런 사회행위, 해할 목적일 때는 인수가 가능하다. 그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설이나 타인 명의일 때는 우리 했어요. 우리 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항 가설인 명의로 주식을 청약하거나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할 때는 실제로 주식을 청약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주식 인수를 보고 그가 납입한다. 332조의 1항 얘를 말하고 있는 거야.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청약하고 그 후에 배정됐을 때 견해가 없었어요. 규정이 없었어요. 이럴 때 판례가 실질석, 즉 명의 차용자가 된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명의를 빌려 쓴 사람.
자, 그런데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해서 명의 대여자, 실제로 명의를 대여주는 사람이 주주 명부에 이름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뭐가 된다? 주주가 된다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집 설립의 절차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주식의 인수와 배정. 자, 배정은 자유롭다 했죠. 그 다음에 배정 자유롭지. DE가 3만 주, 뭐 2만 주 이렇게 뭐 신청을 하더라도, 얘가 2만 주, 얘가 3만 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로이 이제 배정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자 이행입니다. 당연히 전액 납입주의죠. 발기인에 직접 납입할 경우가 효력이 없어요. 어디? 청약세 기된 그 납입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다. 그래서 이 은행에 들어가면 이건 함부로 못 나와요. 나중에 회사가 성립되면 그 회사의 바로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뺄 수가 없어요. 근데 뺐죠. 우리 가장 납입할 때. 그죠? 자, 그래서 규제가 있습니다. 죽음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으로 해서 가장에서 설립을 마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통모가장 짰어요. 죽음의 현실적 납입이 없어서 무효다. 자, 통모가장 납입 누구야? 돈을 내려고 하는데 그 지점장이 자기가 알아. 내가 좀 돈이 없다 지금. 내가 낸 걸로 하자. 나중에 줄게. 지금 당장 은행에 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래서 무효예요. 자, 견금. 나타날 이제 견. 잠깐 보였다가 다시 사라질 거야. 그래서 납입 취급은행 이외의사로부터 이렇게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했어요. 그리고 회사 성립 후에 이를 인출해서 바로 차입금을 변제했다. 이 돈은 찾지 못하는데 찾아가지고 다시 사채업자가 갚았어요. 왜? 이율이 세기 때문에. 이럴 때 판례는 일단은 은행에 돈이 왔다 하기 때문에 유효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아까 가설인들 했을 때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았죠? 이거 보시면 되고. 자, 현물 출자할 때는 발기인의 현물 출자 동일하다. 그러니까 서류, 이제 땅을 줬을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까지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DE 중에 E가 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실권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이 말이죠. 현물출자, 강제집행 또는 회사 부설인체는 현물출자에 대해서 똑같이 합니다. 자, 창립총회를 반드시 열어오라고 했는데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총회 회사의 최고 의결위원이고 모집 설립에만 있습니다. 창립총회가 그죠? 자, 그래서 성립 후에 주총회에 해당되는데 뭘 하냐면 얘들이 주식의 납입 현물 추적할 때 지체 없이 소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 및 감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이사 감사를 어디서 한다? 모집 설립에서는 창립총회에서 하죠. 자, 그래서 고난은 발기인에 보고했어요. 그렇죠. 모든 조사해서 발기인에 보고했고 임원을 설립합니다. 조사를 하고 변태 설립상을 변경하고 변경 및 정관 변경 및 설립 폐지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했으면 우리가 설립을 다 봤는데 이제 정리를 합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이제 정리. 자, 보시면 발기 설립 때 모집 설립인데 얘들은 이제 정관 작성부터 주식 발행 설립 주식사항 주식사항 주식 발행 사항 결정까지는 공통이야. 그또 하나 공통이 또 뭐 있어? 등기까지가 공통이다. 이해됐지? 네. 공통인 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정관 주식 발행 사항은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발견의 전원 동의에 필요하랬잖아요. 등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제 공통이야, 공통. 네, 공통. 자, 이제 발기 설립은 보세요. 정관 작성, 이게 공통. 그 다음에 등기 똑같죠. 그 다음에 인수, 납입, 그 다음에 이사, 감사, 선입, 조사한다. 머리 떠올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가대를 냈을 때 제가 한번 손으로 써보랬죠. 거기가 바로 이 발기 설립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요거 한번 하고 우리 조문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겠어요. 잘 이해가 되는지. 모집 설립은 똑같은데 적어도 한 주 이상 인수하죠. 발기 설립으로 보냅니다. 그럼 나머지 모집인 DE가 있었죠. 얘들을 청약과 승낙을 받고 배정해 주죠. 그다음에 반드시 창립총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왜? 얘들이 이사 감사를 뽑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하고 등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관을 작성하고 이제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제 이게 중간에 생략하면서 등기해. 이렇게 정관 작성되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제 등기를 하는데 등기되기 전까지
이걸 아직 안 태어났잖아. 그지? 등기를 해야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태아예요. 사람 거의 태아와 똑같아. 그래서 설립 중 해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등기되기 전까지를 등기가 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죠. 권리 능력이 있고 법인격이 있어 이제 상인 해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운영을 해. 여기에 하자가 있다. 이 설립 자체가 이 회사는 태어나면 안 된다. 이게 문제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정관 작성부터 등기하고 운영 중에 설립 관여자들이 있을 거야. 발기인이 있고 검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이제 설립 등기 및 설립에 관한 이제 하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이제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69조, 170조 이런 것들은 다 봤어요. 예, 봤고 이제 주식회사 288조로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설립 보세요. 우리 이제 배우는 게 주식회사죠. 예, 보시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자, 설립의 가장 1단계가 뭐였어요? 아, 그렇죠. 어, 발기 설립이든 무슨 설립이든 전부 다 예, 정관 작성부터 간다. 그죠? 그래서 그럼 뭐야? 정관 작성하는데 이 발기인의 수에 대해서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되는 거야. 한 명도 된다. 그래서 한 명일 때 뭐가 되는 거야? 1인 회사가 되겠지? 예. 이해됐습니까? 아, 그래서 회사 설립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다. 그럼 이제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정관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적 기재사항이에요. 자,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 기명 날인 이렇게 된다. 여러분이 다 써봤잖아, 그지? 예, 다 이렇게 써야 할 이유 제가 알려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습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뭘 표현한다 했죠? 그렇지, 그렇지. 역시 공부 잘하시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아, 목상수 이렇게 해서 목적, 그 다음에 액면 주식일 때 일주의 금액. 그럼 이거 뭐야? 무액면 주식도 있잖아. 무액면 주식일 경우에는 이런 거 기재하지 않겠죠? 예. 이해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여러분 판사해가지고 이렇게 적으세요. 예. 그 다음에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그래서 설립할 때 발행 주식 총수. 그래서 우리 얼마였어요? 예정 주식이 100만 주는 실제로 25만 주 했고 나머지 75만 주는 수권 그 뭐죠? 나중에 그렇죠? 신주를 한다 했죠. 본점 수배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이 있다. 예,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이 말은 이제 반드시 적어야 된다. 알겠죠? 예, 반드시 기재. 안 했을 때 무효해. 자, 보세요. 회사는 공고, 간부 또는 시사에 관한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 일간신문에 해야 된다. 할 수 있죠. 다만 회사의 공고를 뭐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전자적 방법을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는 사망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공고할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읽어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변태 설립사항이죠. 이 변태 설립사항은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상대적 기재사항 또는 위험한 약속이라 한다. 네. 그래서 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그래서 기재하지 않아도 유효해요. 그러나 기재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발근이 받을 특별이익자의 성명, 특별이익 같은 거예요. 예, 뭐 총판권을 주게. 현물 출자, 부동산일 때는 어떻게 서류까지 해야 되겠죠.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가 재산 인수로 줄여서 특별이익, 현물 출자, 이걸 재산 인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립 비용, 보수. 중요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적지 않았을 때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설립 당시 주식 발행 사항 결정. 주식 발행 사항은 공동 사항이죠. 발기 설립이다, 모집 설립이나.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해서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발기인의 전원의 동의로 해야 된다. 주식 발행 사항은 어떻게 한다? 발기인의 전원의 동의다. 뭐 주식의 종류와 수, 이번에 무액면 주식, 액면 주식, 뭐 종류 주식 어떻게 할 것인가? 액면 주식일 때는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수와 우리가 이제 액면 주식은 얼마 이상 100원 이상이죠. 그러면 1,000원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했을 때 액면가가 없잖아. 발행가액 주식 발행가액이 있어요. 액면가가 아니라 발행가액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일부를 자본으로 넣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관의 효력. 자, 정관은 공중인의 인증으로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꼭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의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를 우리가 무슨 회사라고 그랬어? 그렇지. 소규모 회사. 소규모 회사가 295조의 1항에서 발기 설립할 경우 295조 뒤에 나오죠. 네. 발기 설립한다. 발기 설립으로 해야지. 모집 설립은 관계없어요. 네. 발기 설립할 때는 289조의 1항에 정관에 날인하면서 소리 생긴다. 이 말은 인증 안 받아도 된다. 알았죠? 발기인의 주식 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해서 주식을 인수한다. 제가 서면을 해드렸죠? 주식 청약서에 의한다. 이 말. 이 서면은 뭐야, 이게? 주식을 산다는 의사표시를 주식 청약서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서면. 구두 안 됩니다. 자, 발기 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 출자. 우리 이제 했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발기인의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할 때 지체 없이. 자, 주식의 총수란 말은 총수를 인수한다 말 확정 자본주의야. 전액을 납입한다. 이거 확정 자본주의. 알았죠? 전부 인수, 전부 납입.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은 은행에 그 납입 장소에 해야 됩니다. 발기인에게 직접 하면 안 되고. 현물 출자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목적물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기타 할 수 있는 서류까지 교부해 줘야 된다. 알았죠? 현물 출자할 때는 부동산을 출자할 때는 서류까지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발기인의 선의 입원, 전조에 의해서 납입과 출자가 인정되면 발기인은 이사 감사를 뽑는다. 누가 뽑는다? 발기인이 뽑는다. 창의총회가 아니죠. 이때는 일주 일 의결권을 합니다. 의사록 작성 또 하겠죠. 그다음에 이사 감사 조사 보고 보세요. 이사와 감사는 취무 지체 없이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조사 발기인에게 보고한다. 자, 이사 감사가 누구에게 보고한다? 발기인에게 보고한다. 뭘? 전반적인 사항, 일반적인 사항.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보고에 참가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면 되고 검사인의 조사 보고 자 검사인은 290조 사항과 295조에 따른 현물 출제 이행할 때 어, 이행을 조사를 해야 된다. 자 검사인 법원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 이 검사는 누가 신청할까요? 예, 이사들이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현물 출자 같은 경우 뭐예요? 변대 설립장을 조사해주고 법원에 보고한다. 법원에 보고한다. 자, 1항은 다음 각호의 언어 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뭐 5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읽어보시면 되고 어, 다이인에게 교부하고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290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변태 설립상의 1호 및 4호. 1호가 뭐였어? 특별이익, 그 다음에 4호가 설립비용 보수에 대해서 공중인의 조사보고로 가름할 수 있다 했잖아. 그 다음에 현물주적 재산 인수는 어떻게 해요? 감정인의 감정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쓰라 했던 거예요. 300조까지. 그래서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인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결과에서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해서 209조에 의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일제되면 변경에 통고할 수 있다. 법원이 한다 이 말이에요. 변경 통고. 1항에 불구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겠죠. 이제 변경 처분을 누가 하냐?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해서 법원이 한다.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가 무슨 사항이냐? 바로 조문에서 봤던 발기설립. 이렇게 해서 반복했어요. 이해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잠깐 브레이크 했다가 이제 두 번째 타임에서 이제 모집 설립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브레이크 하겠습니다.